오늘 주제가 제가 돌출입 얘기를 좀 하기로 했죠.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택했냐면 올해 들어서 특히 그래요. 2022년에 들어서 제가 비대면 상담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500명 정도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환자분, 제가 대면 상담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태, 어떤 수술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발치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치 교정하고서 저한테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돌출입, 뭐, 무턱, 이런 키워드로. 그랬더니, 그 연관 검색어랑 이런 거로 발치 교정,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게 광고 힘이구나. 이 마케팅이 또 열심히 되다 보니까, 이 무턱이나 또는, 돌출입,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치 교정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 통계는 안 내봤는데 지금 엑셀 파일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더 할 생각인데 올해 들어서 발치 교정하고 오신 분이 100여 분이 넘으세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발치 교정이 잘 돼서 적절한 선택이어서 잘 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치 교정하면 안 되는 케이스인데 발치 교정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또 종종 보여요. 또 하나 이제 발치 교정의 문제는 뭐냐면 역교정이라고 하죠.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양악을 한다고 해서 또 바뀔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환자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왜 이랬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답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심한 경우는 사실은 제가 좀 추리지는 않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교정을 한다, 입이 나왔다 또는 무턱이다 이런 이유로 발치 교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례들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발치 교정의 돌출입에 또는 그 발치 교정을 통해서 또는 교정을 통해서 무리하게 입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보여지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는 돌출입 교정, 발치 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썸네일을 뭐 환자 사진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환자분들이 또 동의해 주신 분들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재석 씨 사진을 제가 따왔어요. 유재석 씨 사진이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옆모습인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코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선을 긋는다고 그랬죠. 아랫입술 닮은 이런 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지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무턱이죠. 여기 보면 턱이 작은 이런 무턱이죠. 그리고 윗턱이 더 나와 있고 아랫입술이 더 들어가 있죠. 보통은 아랫입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랫입술이 보통은 앞으로 나와 있고요. 윗입술이 워낙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악이 조금 튀어나온 경우죠. 상악이 오히려 튀어나온 돌출입. 근데 또 무턱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수술 계획 또는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손이 왼손, 오른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낮은 걸까요? 얘가 높은 걸까요?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얘가 높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얘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높다고 판단하겠죠? 우리 눈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이렇게 있으면 눈 기준으로 보면 얘가 낮은 거니까 얘를 올리는 수술을 계획하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가 높다고 판단할 거니까 얘를 내리는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현상은 똑같은데
수술 방향은 180도가 달라요. 뭐를 뺄 거냐, 넣을 거냐, 또는 이런 방향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래턱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아래턱을 빼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위턱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위턱을 넣는 것이 맞을 거냐. 코랑 위턱은 정상인데 아랫입술하고 이 턱이 비정상이니까 턱을 빼는 걸 계획할 거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단 영역이거든요. 지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코가 낮은 건 아니죠. 코는 적당히 높은 편이고 어지간히 높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중 길이가 길고 위턱은 좀 나와 있고. 근데 만약에 입술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비율이 나쁘지 않아요.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런 비율, 우리가 좋다고 하는 비율이거든요. 아랫입술이 조금 더 나오고 턱이 좀 나온다면 비율이 좋겠죠. 이런 경우라면 아래턱을 앞으로 빼는 압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게 더 맞겠죠. 거기다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상악을 조금 뒤로 넣고 길이를 조금 줄이면, 오히려 이 길이를 조금 줄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절대적으로 뭐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CT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는 위아래 발치 4개를 하신 경우예요. 괜찮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리케치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요 기준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하게 선을 그었을 때 비율을 봐서 이 라인이 이렇게 딱 맞으면 비율이 좋다고 하거든요. 요걸 저희가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비율로 보면은 지금 괜찮아요. 발치 교정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예요. 발치 교정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이 교합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위턱에 비해서, 윗니에 비해서 아랫니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니가 이렇게 아랫니를 너무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은 또 앞에서 볼 때, 또 웃을 때 이 이빨의 각도가 너무 안으로 말린 듯이 보여서 겉모습은 되게 좋아졌는데 반해서 정상적으로 치아 각도는요, 인클리네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요렇게 앞니가 있고 요렇게 아랫니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환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으로 아랫니가 들어갔고, 이 기울기 자체도 워낙에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이게 어떻게 왜 나타나냐면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예뻐 보여요. 근데 웃을 때 보면은 옥리라고 하죠. 이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뽀로로잖아요. 이렇게 너무 나오면 뽀로로처럼 보이잖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일자로. 그러면 웃을 때 치아가 보일 때 이상해요. 옥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나 실제 웃을 때 표정 지을 때는 이 치아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경우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이 경우도 똑같이 발치 교정을 한 예인데 코 기준으로 저희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 비율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뭐 거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인클리네이션이 아랫니, 윗니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환자 치아 한번 봐보세요. 입을 넣으려고 치아를 너무 안으로 말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정도까지 들어갔냐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있어야 되는 치아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정 지으면 되게 어색하죠.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의사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정설은 없어요. 근데 이런 치아 이 평면이 있거든요. 이 교환면이라고 해요. 교환면.
이 교환면이 수평선에서 이 몇 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요 각도를 갖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까 괜찮았던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의 교환면은 대충 이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수평면을 이렇게 보면은 각도가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런데 이 각도를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 괜찮은데 이 교환면에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고 또 수평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요. 뭔가 각도가 조금 크죠. 이런 치아 교합 라인이 좀 크죠.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환면이 라인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평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요. 점점 각이 커진다는 생각이 드시죠? 교환면이 어느 정도 각도를 이룰 땐 좋은데 이렇게 너무 가파른 각도, 이 빨간 라인, 요 라인을 따라갈 때는 하악이 후퇴하게 돼요. 이렇게 물려있던 치아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하악이 후퇴하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턱과 돌출입이 같이 동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환면 각도가 중요한데 발치 교정이라는 거는 이 각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면서 치아만 안으로 넣어서 이 측면에서 볼 때의 입만 들어가 보이게 하는 그런 상태를 주는데, 문제는 이 교합면 각도가 가파른 분들은 턱이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까지 넣어버리면 무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 보면은 무턱이 심하니까 여기다 또 보형물까지 이렇게 실리콘으로 넣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리케치 라인에 맞춰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제 애를 쓰신 거죠. 근데 교환면 각도도 교환면 각도지만, 이 교환면 각도도 교환면 각도지만 이 하악각의 각도도 있잖아요. 이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턱끝하고 이 목하고의 이 사이 거리, 요게 너무 짧아요. 여기가. 이게 너무 짧아 버리면 또 이중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 고려를 할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교합면, 각도, 그 다음에 턱의 각도, 그 다음에 치아의 각도, 코의 돌출 정도, 턱의 돌출 정도, 상악의 돌출 정도, 하악의 돌출 정도, 이 7가지 변수, 최소한 이 7가지 변수를 다 조합해야 우리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겠다. 양악 수술해야 된다. 돌출입 수술해야 된다. 또는 발치 교정을 해야 된다. 또는 발치 없이 교정만 해도 된다. 아니면 코 높이고 무턱 수술만 해도 된다. 아니면 코는 높으니까 무턱만 해도 된다. 아니면 코만 높이면 된다. 뭐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막 생기는데, 제가 환자라면, 제가 환자라면 나는 내가 느끼는 증상이 있을 거냐, 아니에요? 무턱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입이 나왔다, 돌출입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입이 나왔으니까 네이버에 치겠죠. 돌출입. 그러면은 광고글이, 교정 광고글이 거의 반. 그 다음에 뭐 ASO 광고글도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교정으로 무턱 교정한다. 교정으로 돌출입 교정한다. 이 광고글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발치 교정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왜? 환자들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상위에 노출된 그런 글들을 보면서 또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거기에 예시된 사진들이 괜찮네?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슷한 거랑 나랑 같은 경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처음 보여드렸던 요런 사진, 요런 경우면 발치 교정의 성공 사례예요, 이거는. 이 정도만 돼도요, 발치 교정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발치 교정하면 안 됐던 사례예요. 또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턱이 심하고 턱이 길고 입이 나와 보이니까 뚱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발치 교정을 했어요. 자, 턱을 제외하고 여기만 봤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 경우는 발치 교정이 그나마 잘 된 경우예요. 왜냐면 치아가 그래도 옥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각도, 치아의 이 인클리네이션, 요런 형태는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교정한다고 다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 방향으로 넣어버리니까 좀 옥리죠.
그래도 요 정도만 돼도 뭐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답이 없어요. 턱은 돌출되어 있는데 치아만 발치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환자가 이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주걱턱 됐다고 하죠. 이거 입술 어떻게 뺄 거예요, 이걸? 이만큼 비는데. 교환면 보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각도가 어떤지 보세요.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부분들에, 요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저한테 이런 환자가 오면은 진짜 난감해요. 입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발치 교정을 했냐는 거죠. 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막말로 입만 좀 요렇게 요 정도만 돼 있어도요. 괜찮아요. 요 정도만 돼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입 나온 것만 꽂혀가지고 입을 넣다 보니까 뭐 옥리된 거는 뿐만 아니라 이것도 B포인트라고 해요. 이 부분을. B포인트가 또 확 들어가 버리고 턱은 확 나와 보이는 거죠. 왜냐면 치아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고 치아 따라서 입술하고 여기 B포인트 있는 부분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로 환자가 오면은 아, 이걸 뭘 해주냐. 답답한 거죠, 이제. 양악해서 다시 입을 빼야 돼. 근데 치아는 발치 교정했어. 그런데 이걸 입을 다시 빼자고 얘기하기가 또 환자한테 쉽지도 않죠. 그럼 환자분이 발치 교정한다고 또 한 1, 2년을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를 다시 양악해서 빼고 또 1, 2년 고생하게 시켜야 돼요. 이 쉬운 얘기는 아니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의 교환면 한번 보세요. 제가 교환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교환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도가 어때요? 거의 수평이죠. 거의 수평이죠. 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발치 교정을 했을까? 입이 나와 보인다고. 턱은 이 길이가 짧아요. 그럼 이 길이를 늘려줘야 되고, 이 각도도 보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보는 이 각도가, 이 각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 평균이 118, 116, 요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25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거의 90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사각턱이죠. 얼굴은 짧으니까 또 이중턱 생겨 있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왜 발치 교정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코를 기준으로 아래턱 이렇게 보면 리케치 라인에는 맞아요. 비율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입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깝깝해져요. 왜? 턱은 길어져야 되고 여긴 잘라줘야 되는데 이중턱 때문에 이중턱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입을 안 넣었어도 되고 코가 나오고 턱은 있는 대로 뒀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떠냐? 한번 우리 리케츠 라인으로 한번 보자고요.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아랫입술이 너무 들어가 있죠. 윗입술이 위턱이 나와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무턱이니까 또 전진술까지 해놨어요. 근데 발치 교정에서 치아가 들어가서 치아의 인클리네이션은 다 망가졌어요. 게다가 지금 오버바이트가 생겨서 지금 앞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맞아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위턱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왜 아래턱까지 넣냐는 거죠. 교합을 맞추려고. 또 이 교합 각도를 보세요. 요게 환자분의 각도고 이게 수평선인데 각도가 꽤나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래턱이 차라리 나가주는 그런 수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얼굴을 조금 좋아지게 만들려면 양악을 해가지고 요 길이를 늘리고 요 턱을 앞으로 빼야 돼요. 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기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발치 교정만 한 경우예요. 다른 수술은 안 하고 그냥 리케치 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를 기준으로 아래턱 누가 봐도 아랫입술이 너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치아의 인클리네이션은 다 안쪽으로 말려 있고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생기고
아래턱이 나가줘야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짧은데 이 길이가 길어졌어야 되는 환자를 치아를 넣어놓으니까 입이 쭉 들어간 주걱턱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무턱인 경우가 예쁜 경우도 있고요. 리케치 라인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하는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리케치 라인에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는 돌출입 또는 무턱을 교정으로 이제 한다, 이런 사람들의 그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 교정과 선생님들의 조금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술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거다고 생각하고 교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보철과 선생님들은 교정을 저렇게 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이유는 치아 교정을 하면 치아 뿌리가 약해져서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예요. 이빨 빠진다. 치아 뿌리가 실제로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정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모든 환자를 내가 가진 방법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환자까지 지금 발치 교정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발치 교정은 했을 때 효과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 8명은 무턱이어서 입이 나와 보이거나, 또는 인클리네이션, 치아의 각도가 잘못돼서 입이 나와 보이거나, 또는 치아의 교환면이 너무 가파라서 입이 나와 보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한 7, 8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말한 7, 8가지의 경우는 교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인터넷을 보면 교정으로 무턱도 좋아지고 돌출입도 좋아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올해 들어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을 좀 내서라도 올 한 해 정도 이제 비대면 상담했던 그 환자들 케이스를 조금 모아서 발치 교정했던 케이스들만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절대 발치 교정하면 안 됐었는데 했던 경우, 괜찮았던 경우,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진단하지 마시고 검색해서 병원 찾아가지 마세요. 진단이 뭐예요? 나는 무턱이냐? 나는 돌출입이냐? 이건 증상이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이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무턱, 돌출입 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광고하는 병원들 글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요소들인데 한 가지 몇 가지 거로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치 교정을 계획하시는 분들, 뭐 교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말리지 않아요. 괜찮은 방법이고, 다만 너무 입을 늘려는 욕심에 치아를 이렇게 옥리로 만들어 놓는, 일자 치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되게 어색해요. 웃을 때 보면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하셔라. 그리고 발치 교정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더 많은데 발치 교정으로 무조건 입 넣고 무턱 해결한다는 광고글에 여러분이 조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두맘님이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로 의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기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눈높이에서 봤을 땐 얘가 높으니까 얘를 내리고,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얘가 낮으면 얘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눈높이, 그 기준이
말처럼 쉽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리케치 라인도 하나의 레퍼런스 라인이고,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해서 교합면도 하나의 그 레퍼런스 라인이고, 그 다음에 턱의 그 각도, 치아의 인클리네이션, 기울기,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기준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 8개 되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그 7, 8개를 자기 얼굴 보고 거울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죠. 불가능해요. 목 안혹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 의사들한테 조금 상의를 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무조건 뭐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이거 아니잖아요. 착한 아이 헤어렌 브루펜 시럽,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S. 이거 제가 왜 외우겠어요.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엄청 해댔단 말이에요. 근데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펜잘, 개보린 똑같은 약이잖아요. 성분은. 근데 제품명이 다른 거죠. 착한 아이리 헤어렌 브루펜 시럽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못된 아이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1대1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통엔 펜잘 이런 것처럼 돌출입엔 팔찌교정, 뭐 무턱엔 팔찌교정, 뭐 돌출입엔 ASO, 뭐 이런 식으로 비대칭엔 양악,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렇게 해버리는 게 환자들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땡기는데 후킹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광고 글을 누가 뭐 이러이러이러한 환자 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럼 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세요? 뭐 증상을 한 10개 내라고 그러면 이약 이래봐요. 그 광고 되겠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그 앞에 뭐 10가지 나열했어. 뭐 콧물, 기침, 뭐 우리 감기약 보면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옛날에 콘택 600이라는 약이 있었던 거 아세요? 콘택 600? 그 약 광고가 어떻게 됐냐면요. 기침, 콧물, 가래, 뭐 열나고 몸살 뭐 이런 거 다 나열하고 콘택 600 그랬어요. 근데 약이 좀 이쁘게 생겼어. 근데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기침, 가래, 콧물, 해열 뭐 이러면서 다 나열하고 콘택 600 이랬어요. 이게 TV 광고에 나오던 거거든요. 근데 약이 좀 이쁘게 생겨서 그나마 그 제가 좀 팔렸어요. 근데 증상을 막 나열하고서는 무슨 약?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냥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훨씬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좀 그런 부분들 신경 쓰고 공부하시고 병원이나 수술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